마음 상처 치유하기. 인간에게는 만남이 있기에 헤어짐도 존재합니다. 인간은 100명의 친구와 사귀고 싶어도 사귈 수가 없습니다. 학창 시절의 친구들을 기억해 보면 졸업할 때는 그렇게 슬퍼했는데 성인이 된 지금까지 사귀고 있는 친구는 별로 없습니다. 중학교 때는 중학교 친구와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친구와 만나고 헤어집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돌아보면 만나는 친구는 기껏해야 몇 명에 불과합니다. 인간이란 그렇게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연애에서의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별은 고통스럽지만 다음 만남이 있기에 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별을 두려워해서는 즐거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랑한다면 이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별을 두려워하는 것은 슬프고 외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심한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슬픔과 외로움은 영원히 계속되진 않습니다. 연인과 헤어진 후 어느 정도 지나면 반드시 웃으며 이야기할 날이 옵니다. 인간은 분노, 슬픔, 외로움 등 어떠한 감정도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막 헤어졌을 때에는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잊혀지게 됩니다. 실연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아니면 2번 다시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주변에서 그만 잊으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면 점차 잊게 됩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저만큼 멋있는 사람은 없으니 일생 동안 그 사람만을 사랑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몇 년이 지난 후에는 그 사랑을 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나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별을 각오하면 뜻밖의 상처가 적습니다. 이별을 직시하는 것에 마음을 치유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련의 고통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헤어진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헤어진 이유로서 그가 당신에게 흥미를 잃었다든가, 그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든가 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흥미를 잃은 쪽의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두 사람이 다시 사귀어도 이별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퍼즐처럼 딱 들어맞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별을 하게 됩니다. 만나서 사랑에 빠질 때는 보지 못했던 결점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억지로 맞추려 해도 안 됩니다. 퍼즐이 맞지 않는 것은 인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헤어진다는 것, 버림받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혼을 해달라는 배우자에게 난 절대로 도장을 못 찍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 싶을 만큼 마음이 떠나 있는 상대와 살아봤자 조금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헤어진 뒤에는 행복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 만남은 내일 있을지도 모르고 1년 후, 아니 10년 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는 다음 만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별은 만남을 위해 존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리석으며
신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은 사물을 순식간에 판단하여 이렇게 하자고 결정합니다. 거기에서 한치의 착오도 없는 판단이란 불가능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피해야 하고 긍정적인 감정은 정상이라는 생각의 뿌리에는 삶이 뜻하는 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피해 가려면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 자체를 피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각이 예민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떠올리지만 쉽게 지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둔감해서 성장 속도가 느리지만 위기에 강해서 금방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목표 지향성이 강해 불도저처럼 앞을 향해 나아가지만 인간관계 면에선 취약합니다. 반대로 타인의 마음을 잘 꿰뚫어보고 헤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신경 쓰느라 크고 중요한 일을 성취해낼 기력이 부족하지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무수한 사건은 우리의 통제력 바깥에 있기 때문에 사는 동안 불편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불쾌한 감정을 피해 가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피해 갈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원시시대 인류가 그들에게 분노, 두려움, 불안, 공포 같은 감정이 없었다면 과연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에게 오는 불안과 두려움은 당장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불이 나게 도망가도록 만듭니다. 과거의 생존 습관은 DNA에 남아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민감해지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고 억누르려 하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사실 나의 입장에서 불쾌와 유쾌를 기준으로 감정을 나눌 뿐 감정 자체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따로 없습니다. 감정은 에너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종이 조각을 씹으면 불쾌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감정은 모두 같은 통로를 따라 흐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을 막아보겠다고 억누르면 감정이 흐르는 통로 자체를 막아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쇠퇴하고 종국엔 모든 감정이 폭발하고 맙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은 생존을 위한 동물적인 욕구이기도 하지만 의식적인 존재로서 깊은 갈망을 보여주는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사실 감정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감정에 대한 감정이 문제를 일으킬 뿐이지요. 제 아무리 다른 감정으로 잘 포장해 놓아도 진짜 감정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대해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노를 느낀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느낀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에만 잠겨 있기를 선택했을 때 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솔직해져도 됩니다. 그것 이외에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감정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격하게 튀어나오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사그라듭니다. 반대로 자꾸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판단할수록 감정은 날개를 단 듯 더욱 활개를 칩니다. 감정이 부정적인 생각을 줄줄이 끌고 오는 것이지요. 감정이 나와 타인에 대한 평가로까지 이어져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화를 내면 나약하다는 판단의 근거도 없습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굳이 나를 무시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담백하게 대응해 보세요. 그러면 소용돌이치던 감정도 차차 잦아들면서 알아서 멈춥니다. 오래된 상처는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 상처는 너무나 아프고 쓰라려서 보통 제대로 치료해 보지도 않은 채 묻어두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눈앞의 대상에게 분노를 퍼부을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내면이 아닌 눈앞의 상대에게서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엄한 사람에게 죗값을 물어서 그와 잘 지낼 기회를 잃을 뿐더러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하고 오래된 상처도 치유하지 못합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을 느낍니다. 더 이상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부족함, 게으름, 나태함을 그냥 승인하고 묵과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저 내버려 두는 것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수용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마냥 바라봐야만 하는 승인과는 다르지요. 이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아이를 잘 기르는 부모는 아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가 아닙니다. 온정 어린 마음으로 아이에게 공감하되 아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비춰주는 부모인 것이지요. 자녀에게 엄격한 부모의 과거를 거슬러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나를 아프게 한 그 역시 어떤 면에서 상처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심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 남을 탓하는 행동도 멈춰야 합니다. 부모가 무책임했던 것도, 상사가 멍청이인 것도, 회사가 개인을 신경 쓰지 않는 것도, 기성세대가 무언가 잘못을 했다 해도 원망만 한다면 내 삶이 달라질 게 없습니다. 부모가 용서를 구할 때까지, 회사가 달라질 때까지, 사회가 정의롭게 바뀔 때까지 원망하며 기다리는 일뿐이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는 진짜 이유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내 행동, 습관, 기분을 정당화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남 탓하기를 통해 해소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남을 탓할 게 아닙니다. 나를 자꾸만 못나고 부족하게 보는 차가운 그 시선을 고치면 됩니다. 보통은 분노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거세게 화를 내는 자신에게 실망한 적은 없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모나지 않게 행동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나 남들에게 없는 나만의 예민한 구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후회하는 시나리오가 반복되는 것이고요. 즉, 타인과 다른 나만의 감정 패턴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감정 패턴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감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후회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그 감정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차근차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서 일어나는 감정은 너무 격렬해서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 마치 한 몸처럼 결합되고 맙니다. 중간에 감정과 분리되어 그것을 인식하고 통제할 힘 자체를 상실하게 되지요. 그래서 감정 패턴을 미리 알고 이에 의식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성숙한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른의 삶은 결국 홀로 단단하게 살아가는 삶, 즉 독립된 삶입니다. 타인의 세상에, 통념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해서 실행하고 책임지는 삶입니다. 그만큼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은 곧 자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선택에는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조언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 방면에 경험이 많거나 통찰력이 깊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의 판단과 권위를 믿고 인정하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알고 있음을, 더 나아가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선택을 쉽게 하는 반면 자존감이 낮을수록 선택을 주저하고 타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람의 내면 세계는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무엇에 기대지 않고도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면은 그를 지탱해주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세상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단단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내면에 더욱 신경을 씁니다. 보이는 부분, 이를테면 외모, 학벌, 경제력, 지위 등은 그 다음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채 외형만 키우다가는 한 번에 쓰러져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이 사고를 당하면 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찾습니다. 권선징악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원인을 찾으려고 할 테고 세옹지마를 믿는 사람은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다음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떻게든 세상을 자기 생각의 틀에 맞춰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모호함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사람, 즉 내면 세계가 건강한 어른은 타인의 시선과 잣대에 구애받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멋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감정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매우 타당한 것입니다. 또 내 생각을 점검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 그대로 흘러가도록 놔두지 말고 생각과 사실을 제대로 구별하여 헛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뿌리 깊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지지하는 법을 통해 길러집니다. 각 감정이 일으키는 행동과 그에 반대되는 행동을 정리한 표를 보면서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취해 스스로의 행동을 지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그동안 나를 힘겹게 했던 타인의 시선과 편견, 과거의 상처로부터 독립하여 단단한 어른으로 자라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돌보며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